원장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형외과 커뮤니티 파헤치기 2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가볼까요? 울세라 슈링크 리쥬란 직후에 염색이나 파마 해도 돼? 라고 물어봤는데, 울세라 슈링크하고 리쥬란은 시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세 개를 이제 같이 묶어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울세라 슈링크 같이 비침습적인 시술은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울세라 슈링크 하는 부위 자체가 파마하는 머리, 헤어하고 조금 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울세라 슈링크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굴에 침습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했을 경우에 안 좋은 영향을 분명히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지나서 시술하라고 안내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댓글을 굳이 달자면 울세라 슈링크 가능, 리쥬란 안 돼, 일주일 후에 하세요, 이렇게 할게요. 먹는 콜라겐 얘기인데, 이분은 콜라겐 드시면 기름이 끼면서 여드름이 올라온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굳이 드실 이유가 전혀 없죠. 콜라겐 먹고 여드름 올라오면 피부에 오히려 악영향을 충분히 더 줄 수 있으니까 굳이 몸에 안 맞는 거를 콜라겐이 좋다고 해서 드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먹는 콜라겐에 대해서 효과가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서 콜라겐 필러, 주베로 볼륨이나 여러 가지들을 하시게 되면 비타민 C랑 먹는 콜라겐을 가볍게 사서 드시면 좀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리거든요. 결국에는 콜라겐 자체를 넣어주는 시술보다는 만들게 유도해주는 약물을 넣어주는 시술들이 많은데, 우리 피부 쪽이라든지 전반적인 우리 몸 전체에 재료들이 많으면 좀 유리하겠죠. 시술을 하셨으면 콜라겐 드시는 것도 좋고,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드셔주시면 콜라겐 생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트러블이 있으면 굳이 먹지 않는 걸 추천을 하고요. 잠깐만, 이거 한영피 뭐 눌러야 돼요? 차라리 비타민을이라고 할게요. 네, 여기까지. 팔자주름의 인모드, 볼살이 처지면서 팔자가 깊어 보이는데 인모드로 볼 팔자 부위도 가능한지. 네, 인모드로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인모드 같은 경우에는 모드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방을 좀 녹여준다는 FX 모드가 있고, 포마 모드라고 하는데 탄력 쪽 올려줄 수 있는 모드가 이렇게 두 가지, FX랑 포마 모드가 있는데, 둘 다 팔자주름 쪽에 효과가 있고요. 팔자 같은 경우에 이제 이쪽에 있는 무게감 때문에 팔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무게감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지방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FX로 지방을 줄여서 가볍게 만들어 놓고 탄력을 줘서 다시 한 번 더 리프팅을 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효과는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FX든 포마든 잘 받으면 돼. 20대 후반 울세라 써마지 대 실리프팅 대 미니 거상, 뭐가 제일 낫나요? 일단 20대 후반이란 나이를 봤을 때 거상은 제외고요. 결국에는 울세라 더하기 써마지 혹은 실리프팅이냐. 근데 이분 마지막 자기 설명에 슈링크 받아왔는데 효과 꽤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슈링크보다 더 좋은 울세라 써마지를 하시는 게 괜찮은 거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기계를 쓰는 거기 때문에 좀 안전한 면도 있고, 환자가 느끼기에 비침습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좀 편하게 느낄 거거든요. 우선은 울세라 써마지를 받아보시고, 내가 이걸로도 좀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실리프팅 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나이를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댓글을 달 필요도 없는 게, 댓글 달려있는 게 저랑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서, 20 후에 실리프팅하고 미니 거상하면 나중에 뭐하게, 일단 울써마지 해봐. 거기다 뭐 굳이 아까 얘기하자면 슈링크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신다는 분이니까 울써마지를 먼저 접근하는 게 맞겠죠. 피부과 리프팅 시술은 젊음을 당겨 쓰는 거라는데 맞말인가?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은근히 있어요. 나중에 더 확 늙는다던데? 시술 효과 끝나면 더 늙는다는데요? 이거 상당히 많이 분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거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피부가 점점 노화가 되는데, 시술 자체는 노화의 그래프 자체의 기울기를 조금 다르게 해주는 거죠. 시술을 계속 받으시면 이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져서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갭이 점점 커지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시술을 그만두면 기울기가 원래 내 기울기대로 이제 쫓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떨어져야 내 원래 기울기를 쫓아가겠죠. 그러면 천천히 늙을 때 내가 이미 느낌을 갖고 있는데, 다시 거기서 급격하게 기울기가 꺾여버리면 실질적으로 느낌상 갑자기 더 늙은 것 같다라는 말이 맞는 얘기예요. 다만 시술을 하지 않았을 때 60살의 내 피부 상태와, 그래도 한 번이라도 시술을 했던 60살의 내 피부 상태가 내가 시술을 한 번 했다고 해서 원래 늙어갈 60살보다 더 늙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럴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피부에 한 번이라도 좋은 시술을 했던 거기 때문에 내가 원래 늙어가던 것보다 더 늙을 수는 없고,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아져 있을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내 노화보다 더 심해질 수는 없다라는 게 정답인 거죠. 이걸 댓글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두 번째 시간인데 저도 사실 공감할 수 있는 질문들을 많이 올리시는 것 같고 실제로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셨던 분들한테 대답해 드리듯이 얘기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또 좀 신기한 거는 댓글들을 되게 잘 달아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거의 뭐 저랑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더러 볼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시술이나 수술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해봤고 잘 알고 계시구나 라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